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지금 좀 전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앉았고요. 부산이 어떻게 된 게 서울보다 날씨가 훨씬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랑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휴가 보내면서 또 장이 상대적으로 좋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놀면서 저도 매매도 좀 하긴 했는데 뭐 일을 뭐 열심히는 안 했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엄청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뭐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참 이게 시장이 한 1, 2주만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쉘로우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시장이 좋았느냐 보시면은 미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기대보다 실적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실적이 좋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이제 저도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또 이은택 위원님께서 제목 자체가 화폐 환상이라는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긴 내용인데 너무 재밌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은 제가 리포트를 개인적으로 좀 송부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실적에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 보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얼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비슷한 매크로 환경이 1966년부터 1982년 요때가 딱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었는데 사실 요때 198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 한 3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때 과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던 해부터 무려 13년 동안 주식시장을 횡보를 했고 이때 실적이 부진했냐 하면은 그 반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번 분기에 나타난 현상을 그 과거에 1966년부터 1982년 이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이런 거를 그래프를 보시면은 1950년부터 68년까지 18년 동안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에 18년 동안 또 횡보장이었고 그 이후에 또 18년 동안 상승장이었고 그 이후에 뭐 횡보장 한 10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장 지금 10년 정도인데 어쨌든 계속 18년 주기로 움직이다가 뭐 10년 주기로 짧아진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사견인데 어쨌든 2000년 전후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모든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압착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모든 사이클들이 저는 짧아졌고 앞으로는 더 짧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꼭 18년, 15년 뭐 이렇게 채우지 않더라도 이번 다음 사이클은 좀 횡보 혹은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조금 두시면서 그냥 주식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도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내용을 조금 이은택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더 꺾일 거다. 그래서 어떤 실적 쇼크는 좀 더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가 리포트에 묻어 있고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2022년 이제 하반기죠. 2022년 하반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어쨌든 근데 시장은 이미 고점 대비 20-30%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장의 후반부에 이제 이미 진입을 했다. 라는 게 이은택 위원님의 결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 오를 거다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언더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장이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과거에 이제 자료에 쓰셨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이른 시점에 어쨌든 바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올 가을, 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도 사실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고요. 일단 뭐 얘기가 굉장히 길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조정을 받았고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자. 그래서 뭐 업종별로 보시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미디어 엔터 쪽 이쪽이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는데 이제 뭐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시면은 뭐 방금 그 내용들을 보시고 저는 현재 시장의 위치를 더 믿습니다. 어쨌든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떤지를 간략하게 좀 보시면은 나스닥부터 보면은
제가 나스닥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사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20% 넘는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스닥 일봉인데 나스닥이 일단 1차적인 반등 구간까지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초에 일단 한번 이 선 정도에 닿으면은, 이건 주봉이고요, 120 주봉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면은 나스닥도 일단 단기 상승은, 이거 월봉인데 상승은 조금 한번 꺾일 수 있는 주간이 이번 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한 번 정도 저항선을 만들어주는 지점까지 일단 왔고요. 물론 이걸 뚫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주에 엄청 빅테크들, 미국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엄청 뿜어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확률적으로는 올라가기보다는 이번 주 초에 한 번 더 오르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뭐 제 예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공유를 좀 하는 거죠.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요런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작년 말부터 코스피는 계속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맞으면서 뚫지 못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번 주에 딱 오르면서 요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확률적으로는 일단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갈지 말지를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건 주봉인데 주봉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200주선에 지금 막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시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올 초죠. 올 초 1월에 무너지면서부터 잠시 여길 뚫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파를 못하고 또 돌파를 못하고 결국엔 지금 이 지점까지 왔거든요. 보통 개인분들은 여기서부터 주식을 따라가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저도 뭐 그냥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현업에서 일도 했고, 저는 어쨌든 이런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지금 나올 만한 호재도 다 나왔고, 뭐 실적도 잘 나왔고, FOMC도 크게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많이 먹으신 게 있으면 조금씩 줄여나가시면서 다시 현금을 조금 늘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도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틀려서 막 뚫고 올라가면은 저를 일단 되게 욕하시고, 그 이유에 따라갈지 아닐지는 저도 시장을 보면서 또 결정을 할 테니까 같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코덱스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랑 S&P 선물 이런 걸로 이번 최근 한 2, 3주 동안 그래도 돈을 꽤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깨졌던 계좌를 여기서 뭐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손실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목금에 제가 부산에서 뭐 수영하고 이러면서 노트북 켜놓고 오르는 날 이제 막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얼마 안 남았고 S&P도 일부 남았고, 근데 이번 주 초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일단 제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샀고요. LG화학은 이번 주에 너무 좋았죠. 이번 주에 너무 성과가 좋았고 아직 들고 있고, LIG 넥스원이랑 제가 요 똑같은 게 지지난주에 제가 한 주 그 쉬기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공 우주는 다시 좀 샀어요.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이슈들이 많고, 이게 좀 완벽한 주도주입니다. 지금 상반기 내내 지배를 했던 주도주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샀다 팔았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LG화학,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번 주에 좀 샀어요. 이제 산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한데 좀 뜬금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좀 뜬금없는 초이스이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이 2022년 요 기간이 2022년인데 그렇게 주식시장이 빠지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박스권을 이탈을 하지 않았고, 그 박스권을 위로 뚫고 간 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장기적으로 막혀있던 50주, 60주 선도 뚫고 지금 이번 주에 처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솔직히 사는 똑부러지는 어떤 이유는 없는데, 요런 거를 조금 편입을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섹터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이 일단 제일이고, 엔터주들이 대체로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는 좀 재미는 없지만
코스피 지수랑 사실 거의 동행은 합니다만 조금 고민은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막히는 자리긴 한데 삼성전자는 지금 200 주선을 뚫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조금 행보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크게 하락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만원, 6만원, 10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들고 가셔도 아주 크게 불편하진 않지 않을까. 이 월봉인데 월봉도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9,000원부터 61,000원 사이에서 삼성전자를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진짜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고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기꾼들이랑 좀 다르게 저는 그냥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물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좀 더 줄이면서 좀 없애볼 생각이고, 삼성전자, LG화학, 뭐 그리고 네이버 정도, 그리고 방산주 정도를 가지고 이번 주를 좀 꾸려 나가볼 생각이고요. 최근 2, 3주 동안 굉장히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한번 같이 돈 잘 벌어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